혹시 단백질 보충제는 먹어야 되나? 일단 좀 짚고 넘어가는 게 단백질 섭취량. 한국인 단백질 20대 섭취량이 90g이 넘어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서 저는 이 조사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단백질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피아노 곡을 연주하는데 건반이 20개가 필요해. 그럼 그 20개가 다 있어야만 그 곡이 연주가 되는 거거든.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스프링 레이트가 안 좋거나 아니면 건반이 빠져 있어. 우리나라가 사실 고기값이 너무 비싸요. 단백질을 섭취를 하기 위해서 닭가슴살이든 보충제는 먹어야 한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좀 체중 1kg당 2g 먹으라고 해요. 형은 어느 정도 먹어요? 1.5g. 1.5g. 근데 형 중요한 게 운동을 정말 처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1, 2개월 정도는 체중 1kg당 2g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 의견 같은데 동조해서 운동을 딱 처음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단백질 섭취량이 되게 막 애매하거나 적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들 그래요. 그러니까 먹으면 비싼 돈으로 싼다. 그 말 아니에요. 하루에 가서 1시간 정도 적당히 가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고 단백질 섭취 뭐가 그렇게 잘 되겠어. 혹시 단백질 보충제는 먹어야 되나? 일단 좀 짚고 넘어가는 게 단백질 섭취량. 국건형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 한국인의 이제 단백질 섭취량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서 저는 이 조사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20대 한국인 결식률이 50% 가까이가 돼요. 50%가 되는데 45점 몇 프로 정도. 그렇게가 되는데 한국인 단백질 20대 섭취량이 90g이 넘어요. 그러면 내가 점심 저녁으로 그렇게 이제 45g 그렇게 먹는다라는 건데 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절대 안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통계 자료는 어딘가 분명히 외식을 한다던가 한 번에 많이 먹는 단백질 양이 그게 통계적인 평균의 오류로 인해서 그게 저는 오류가 생겼다라고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인의 단백질 섭취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인들의 단백질 섭취량이 저는 부족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조사하는 분들 내가 알거든. 근데 수정 보완해 나가시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라고 추정해 볼 수만 있는 거지 그걸 딱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분명히 얘기했듯이 분배가 안 좋은 건 사실이야. 이게 그 2015년도 때 한국인들이 이게 그 권장 섭취량을 올려야 되는 이유 5가지를 대면서 권장 섭취량을 대폭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 섭취량이랑 또 권장 섭취량 또 달라요. 그러니까 평균 섭취량은 우리 인구의 50%를 만족시키는 양이고 그다음 권장 섭취량은 인구의 95%를 만족하는 양이에요. 이 이유 중 뭐 하나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질소 그러니까 통계 방법을 그냥 평균치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섭취해도 이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해서 그냥 평균치를 냈다면 어떻게 보면 이번에 냈던 거는 맥시멈을 잡아버린 거예요. 낮은 양을 그렇게 제시를 하다 보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단백질이 결핍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높은 수치를 제시를 했어요.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쌀을 통해서 우리가 단백질 섭취량이 정말 많아요. 밥 한 공기에 보통 단백질이 5g 정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쌀을 통한 단백질 섭취량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쌀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 밸류가 안 좋아요. 이거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아미노산 밸류가 좋지 않다는 거는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이 아미노산 단백질들이 내 몸에서 그러니까 합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을 합성을 할 때 필요한 아미노산이 전부 있지 않으면 단백질을 합성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실물 관계거든요. 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아미노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미노산 스코어가 60점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족한 아미노산을 충족시켜주는 다른 아미노산이 이제 보충이 되지 않으면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60%라는 그런 스코어밖에 못 내는 거예요. 그럼 60%라도 많이 먹으면 되지 않나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단백질이 고평가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한국인들이 식물성으로 단백질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영양협회에서 이제 10%를 더 추가를 했던 거죠. 식물성 식품으로 먹는다라는 거에 포션이 높다는 거는 뭐 분명히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대부분 이제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는 꼭 그렇다고만큼 볼 수는 없거든. 식생활 패턴이 많이 변화돼 있기 때문에. 근데 식물성 단백질이 좋다,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어라 라는 방송들은 많은데 그럼 식물성 단백질만 먹으면 좋지 않다, 그럴 경우에 좀 명확한 답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어떤 피아노 곡을 연주하는데 건반이 20개가 필요해. 그러면 그 20개가 다 있어야만 그 곡이 연주가 되는 거거든.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건반이 꼭 한두 개가 뭔가 완전하지가 않거나 이 밑에 스프링 레이트가 안 좋거나 아니면 건반이 빠져 있어. 만약에 식물성 단백질을 되게 골고루 섭취한다면 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단백질 양을 충족시키는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양 자체에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가 되느냐 못 되느냐 차이라고 보고, 그래서 뭐 보면은 그런 부분은 체중에 대한 요인으로도 평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옛날처럼 이제 뭐 체적으로도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대인들은 되게 덩치가 좀 큰 사람들이 많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마른 사람들이 많았고, 근데 그런 이유도 뭐 활동이 많아서라고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식사의 구성 자체가 그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어. 어쨌든 단백질 섭취량이 적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은 몇 끼니마다 어느 정도를 먹어야 제일 적당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식당 같은 경우에는 몇 끼니마다 먹기가 되게 힘들잖아.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 제안? 세우기 쉬운 게 계란이랑 닭가슴살이에요. 우리나라가 사실 고깃값이 너무 비싸요. 고깃값이 너무 비싸서 나는 닭가슴살을 먹는 이유가, 저는 사실 싸서예요. 싸서. 다른 고기에 비해서 닭가슴살이 제일 저렴하니까, 단백질 가격 대비.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넌센스한 게, 해외 같은 경우에는 보충제 랭킹 순위를 보면 단백질보다 프리워크아웃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이 더 앞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보충제. 왜냐면 단백질이 비싸요. 고기가 비싸니까. 일반적인 한식에서는 한식, 정식, 백반 이런 거 먹어서는 단백질 요구량을 채우기가 힘들다는 건가? 꼭 그렇지만 요거는 근데 체중별로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60kg, 한 50kg, 60kg, 70kg까지는 일반적인 식사를 통해서 단백질은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는데, 80kg, 90kg 그 이상은 넘어가면 뭔가 싸들고 다녀야 돼요. 닭가슴살이라든지 보충제라든지 싸들고 다니지 않는 이상 사실 단백질 섭취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식품을 섭취할 때 내가 단백질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선택을 하는, 뭐 생선구이라든지 뭐 아니면 제육이나 뭐 그런 뭐 뼈다귀 감자탕이나 이런 거 같은 좀 육류가 많이 섞여 있는, 어육류가 많이 섞여 있는 거를, 계란 하나 정도는 상당히 부족하거든. 비빔밥 같다는 택도 없는 거거든. 우리나라 계속 비빔밥이 되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비빔밥 정도는 택도 없고, 그럴 경우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거부들은, 근육량이 많고 거부들은 보통 우리가 보는 계란, 제일 작은 계란 이 정도 한 55g 정도 되는데, 그 계란에는 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그리고 우리가 왕란이라고 하는 계란은 거의 9g 정도에서 10g 가까이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밥에다가 그 계란 넣고 약간의 야채와 고기 병이 조금 얹어져 있는 거면 기껏해 한 20g 정도 단백질 들어오거든. 많이 들어와봐야 20g 정도면 진짜 많이 잡은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밥 한 공기에 5g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6 더하기 5 하면 11이거든요. 그럼 그 고기 조금 올라간 거에 그게 단백질 9g을 채워줘야 되는데, 단백질 9g 채워주려면 고기가 한 30g은 30-40g 정도는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그거 조리해갖고 볶아갖고 내면 그 정도 상당히 많은 양이야 생각보다. 그거 그러면 그렇게 수북하게 고기를 많이 올려주는 비빔밥집이 많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에만 가봤니? 형이 고급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아. 밥을 먹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이 친구가 지금 먹고 있는 밥의 환경과 내가 먹고 있는 밥의 환경이 다른 것 같아. 나는 맨 처음에 여기에 더 가까워. 나는 맨 처음에 그 얘기를 할 때 약간 그런 생각을 했거든. 얘가 맨날 빈곤하게 살았나? 아니지. 슬픈 자취생. 요리사 와이프를 둔. 이게 현실이야. 나도 거의 밖에서 먹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편하게 밥을 먹지만 사실 운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식사 밸런스를 항상 챙긴다는 거는 나도 항상 그게 있거든. 그래서 내가 식단의 밸런스를 챙길 때 어떤 식사에는 단백질 비율을 조금 줄이고 어떤 식사에는 단백질 비율을 좀 늘려서 선택을 해서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자주 가는 집이 회사 앞에 곰탕집이 있는데 곰탕집에 가서 그 곰탕에 밥을 먹으면 난 하루 내가 한 끼에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을 충분히 먹을 수가 있거든. 몇 그램 정도? 보통 한 25, 30g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끼니당 보통 25, 30g 정도 먹으면 많이 먹는 내 체중에는. 난 70kg 중반대인데 내 체중 정도면 끼니당 한 25, 30g 정도 먹으면 충분해. 새끼 기준으로지. 새끼 기준으로. 이제 운동 후에 추가적인 단백질 섭취를 한다는 조건 하에. 근데 이거는 일단은 수치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는 게 한국인들 평균 체중이 한 65kg라고 봤을 때 단백질 섭취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65kg라고 했으면 단백질 섭취 한 90g이면 충분하지 않아? 이게 좀 달라요. 이게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 1kg당 레인지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영양학이랑 좀 추상적인데 1.6에서 2.2라는 레인지를 저는 두거든요. 1.6에서 2.2라고 두는데 저는 좀 높게 잡아요. 좀 체중 1kg당 2g 먹으라고 해요. 형은 어느 정도 먹어요? 1.5g. 1.5g? 일단 저는 좀 높게 잡아서 그렇게 여유 있게 채우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계속 말했듯이 식단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단백질이 그냥 훅 떨어져요. 냉면, 칼국수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 섭취는 훅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아예 아싸리 그냥 높게 잡아버려요. 단백질을 섭취를 하기 위해서 닭가슴살이든 보충제는 먹어야 한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어느 정도 먹어야 될까요? 그냥 운동하는 사람들이 한 1.5g 정도면 된다고 생각해. 체중 킬로그램당. 대진 씨는? 저는 2. 근데 형, 중요한 게 운동을 정말 처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처음에서 딱 근육통이 정말 일주일 정도 가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만약에 그 일주일이라든지 그 2주일 그 정말 내 몸의 변화가 극심할 때 그때 단백질 섭취량은 저는 그때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생각하거든요. 높지 당연히. 왜냐하면 체내 그런 실제적으로 그런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조직 파괴나 이런 부분들이 적응이란 게 더 필요하니까. 운동을 정말 처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주에서 2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러니까 1주에서 2주보다 한 1개월, 2개월이라고 봐야겠지? 아 그렇게나 길게? 길게 가지. 그러면 1, 2개월 정도는 체중 1kg당 2g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 의견 같아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제일 많이 깔려요. 왜냐하면 운동을 딱 처음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단백질 섭취량이 되게 막 애매하거나 적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들 그래요. 그러니까 먹으면 비싼 돈으로 싼다. 그 말 많이 해요. 근데 나는 운동 처음 하는 사람들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백질 섭취량이. 그래서 무조건 많이 먹으라고 해요. 최대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유 있게.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네. 체조직의 파괴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에너지에 대한 밸런스 제일 깨지거든. 처음 초반이. 근데 그때는 많이 먹어야 되는 건 분명해. 근데 사실 저도 그 다음에 애매하게 운동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량이 떨어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한 달에서 2달? 저는 사실 1, 2주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한 달에. 네가 운동 강도가 그렇게 안 나오는 거야. 보통 강도 있게 하면 한 달, 2달 정도 근육통에 시달려. 정리를 해보면 비기너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체중 1kg당 2g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운동 강도에 따라서 이제 조절해야 될 부분이겠지. 뭐 운동 강도나 개인의 여러 가지 그 뭐라고 그러지 내분비적 조건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르겠지. 근데 사실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사람들은 단백질을 쓸 수 있는 효용성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정말 운동 강도가 미친 듯이 목숨 걸고 하는 스타일이 아닌 이상 얘기하는데 사실 제대로 운동하는 사람들 그렇게 흔치 않아. 진짜 케이스를 보여줘야 경험하게 해줘야 이게 진짜 운동하는 10분이면 나가 떨어지거든. 하루에 가서 1시간 정도 적당히 가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고 단백질 합성이 뭐가 그렇게 잘 되겠어. 근데 뭐가 안 좋아진다고.
10년을 해봐 10년을 한다고 몸이 그렇게 좋아지나. 사람들이 운동하면 자기가 되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 스트렝스야 증가하겠지. 근데 근육량이 그렇게 커지냐고. 안 커진다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